영희야, 미안했다. 82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나도 한때는 너였어. 시집 와서 맨날 혼나고 남편한테 맞고 아무도 날 안 도와줬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처럼 되더라. 너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어. 저도 울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여자였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같은 희생을 한, 같은 인생을 산 여자. 단지 세대가 달랐을 뿐. 어머니, 재혼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반대했고, 딸은 당황했고, 친척들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시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어머니가 행복해져야 저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추석 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에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아프다는 생각보다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제 손은 이렇게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제가 부치는 전을 하나하나 품평하고 계셨습니다. 영희야, 파전이 너무 두꺼워. 내가 몇 번을 말했니? 네, 어머니.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대답해봤자 또 다른 말씀이 나올 테니까요. 제 대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말씀이었고 제가 그걸 듣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정말이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딸 지혜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곧이어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위해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했고 지혜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으며 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를 하셨습니다. 국간장이 좀 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평소보다 조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것 같은. 저는 무의식 중에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나 재혼하려고 해.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수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놓고 할머니를 쳐다봤고 저는 그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82세의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본 표정이었습니다. 결연함. 그리고 어딘가 두려움도 섞여 있는. 뭐라고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혼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다. 진심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본 어머니 중 가장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누구랑요? 그리고 할머니가 지금 몇 살인데? 지혜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정에서 만난 분이야. 이정호라고, 올해 79이고 10년 전에 사별하셨대. 어머니,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집안 체면이.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하니. 난 내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다. 저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대드는 모습을 3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당신도 좀 말려봐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 안 됩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남편이 제 쪽을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지혜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부드러운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줘. 그 짧은 대답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잘해준다는 것. 30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식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화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고 지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82세의 재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부러움? 아니면 질투?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공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발소리를 들으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영희야. 네, 어머니. 나 이상하게 보지? 처음으로 어머니가 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 생각을, 제 마음을.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부러웠습니다. 82세의 나이에 자신의 삶을 선택할 용기를 낸 그분이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늦게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남편은 벌써 누워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저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제 손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끼고 있던 이 반지. 한 번도 빼본 적 없는 이 반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렇게 반지를 바라보는 밤이 있었을까? 자신의 삶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반지를 벗어던지고 싶어 하는 걸까? 저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명절입니다. 또 전을 부치고 음식을 준비하고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제 눈이,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보는 눈도.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이 곧 뜰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우리 집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 변화가 두려우면서도 어딘가 기대되었습니다. 명절 아침은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차례상을 준비했고 지혜는 평소와 달리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한쪽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계셨는데 그 손길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저는 전을 부치며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모두 어젯밤 일로 마음이 무겁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내내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는 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받았던 그 침묵의 벽을 이제는 시어머니가 받고 계셨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였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가족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혜도 옆에 앉았고 저는 부엌 문턱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재혼은 안 됩니다.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말이 그렇게 중요하니? 중요하죠. 우리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버지 산소에도 갈 수가. 네, 아버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나한테 뭘 해줬는데. 술만 마시고 돈만 날리고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던 사람이. 어머니,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봤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너한텐 아버지겠지. 하지만 나한테 그 사람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 속에서 3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이 담긴 아픔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할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근데 할머니가 재혼하시면 아빠가 회사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중얼거리시며 소파에 깊이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82세의 노인이 자신의 행복을 말했다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공격받는 모습이. 영희, 너도 뭐 좀 말해봐.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남편 편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마음을 들어보고 싶어요. 뭐?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희야, 너 지금 어머니 편을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말씀을 좀 더 들어보자는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대화는 아무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채로 방에 들어갔고 지혜는 친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그분 좀 만나보지 않겠니? 네. 이정호 씨,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구나. 다음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단둘이 어디를 간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카페 한쪽에 한 남성이 앉아 계셨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 저희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일어나셨습니다. 순자 씨 오셨어요. 이분이 며느님이신가요? 네, 제 며느리 영희예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이정호 씨는 커피를 주문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님께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순자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존중과 애정이 담긴 그런 눈빛. 순자 씨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제는 순자 씨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저는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대우를 시어머니는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며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행복. 그것도 조심스러운, 마치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을 붙잡고 있는 듯한 그런 행복. 지금은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아니에요, 어머니. 너도 힘들었지? 나한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3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늦었지만.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 저와 똑같은 손.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게 무슨... 여보.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 어머니 인생 좀 사시면 안 될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았고 지혜도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두 개의 상을 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은 남편과 딸을 위한 상, 한쪽은 시어머니를 위한 상. 여보, 어머니 좀 설득해봐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듣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당신이라도 어머니 정신 좀 차리시게 해요. 저는 대답 대신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방문 앞에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응. 어머니는 힘없이 대답하셨습니다. 식판을 놓고 나오려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어머니는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다들 날 이상하게 보고 철수는 말도 안 하고 나도 모르겠구나. 내가 욕심을 부린 건가?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고 싶으신 게 무슨 욕심이에요? 82살에 무슨 행복이냐?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야지. 그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점심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약 좀 챙겨드려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끊고 보니 시어머니 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약장 좀 확인해도 될까요? 응, 그래라. 약장을 열었을 때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을 보니 낡은 공책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죽 표지의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1967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7년 전이었습니다. 아, 그거.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첫 페이지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1967년 3월 5일. 시집 온 지 일주일째.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국이 짜다고 하셨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게 며느리의 삶이라고 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은 제가 쓴 일기 같았습니다. 영희야, 그거 주렴. 하지만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68년 8월 12일.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월급을 반도 안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나보고 남편을 잘 못 챙겨서 그렇다고 하셨다. 내 잘못이란다. 다 내 잘못. 1972년 5월 20일. 철수를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으셨다. 나는 기뻤다. 드디어 인정받는 것 같아서. 하지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다. 1985년 11월 3일.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다. 빚이 많다. 나는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게 창피하다고 하셨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인생이 보였습니다. 30년 전의 일기였지만 제가 겪은 일들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그만 봐라. 옛날 일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너 같았어. 시집살이가 힘들었고, 남편은 나를 안 도와줬고, 시어머니는 나한테 차갑게 대했지.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처럼 되더구나. 며느리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당했으니까 며느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저는 일기장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미안하다, 영희야. 너한테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줬구나. 나쁜 시어머니였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셨어요. 우리 둘 다 똑같았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후, 저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노인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정호라는 분. 나한테 잘해주신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 하지만 두렵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재혼하세요. 뭐? 제가 도와드릴게요. 철수도, 지혜도 제가 설득할게요. 영희야. 어머니가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인생 사세요. 제가 어머니 편이 되어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둘의 손은 똑같이 거칠었습니다. 똑같이 주름져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저도 일기를 썼었습니다. 시집 와서 처음 몇 년간. 하지만 어느 순간 그만뒀습니다. 쓸 의미가 없다고 느꼈으니까요.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공책이 있었습니다. 제 일기장이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1994년 6월 10일. 시집 온 지 한 달.
시어머니가 내가 만든 음식이 맛없다고 하셨다.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든다. 나는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누구지? 시어머니의 일기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겠다고. 시어머니가 행복해져야 한다고. 그래야 저도, 그리고 제 딸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제 손가락의 반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30년 동안 끼고 있던 이 반지. 어쩌면 저도 언젠가는 이 반지를 벗을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어머니가 먼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 지혜에게. 지혜야, 할머니 일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다음 날 저녁, 지혜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메시지 보고 놀랐잖아. 지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지혜는 의아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할머니 재혼에 대해서 엄마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는 할머니 재혼을 찬성할 거야. 그리고 아빠도 설득할 거고.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저는 어제 발견한 일기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겪은 일들,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이 얼마나 똑같은지. 우리가 모두 똑같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할머니도 한때는 엄마 같았고, 엄마도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너도, 나도, 너도 결혼하면 똑같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남편은 엄마 편만 들고, 자기 인생은 없이 가족만 위해 살고. 지혜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걸 끊고 싶어. 할머니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래야 엄마도, 너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빠가 엄청 반대하잖아. 아빠는 엄마가 설득할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보다 지혜를 먼저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야, 왔구나. 오늘 일찍 왔네. 아빠. 지혜가 일어나 아빠 앞에 섰습니다. 저 할머니 재혼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원하시면 재혼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지혜야, 너 맞어. 아빠.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요?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못 받고 맨날 구박만 받고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 할머니가 이제 행복하고 싶다는데 왜 안 돼요? 그건 체면 문제가 있잖니. 체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제가 아는 지혜는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체면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엄마도 그렇고요. 근데 아빠는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할머니 마음은요? 엄마 마음은요? 지혜야, 지금 아빠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혜한테 뭐라고 한 거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혜가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들 미쳤어. 다들. 그때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할머니.
지혜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 생각 바뀌었어요. 할머니 재혼하세요. 제가 찬성할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지혜야.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지혜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컸구나. 단순히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합시다. 저는 남편을 침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거요? 어머니 편을 들고 지혜까지 그렇게 만들고. 여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요? 그야. 힘들게 사셨죠. 아버지가 술도 드시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평생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시집살이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단 한 번도 어머니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도 뭐예요? 이제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사업 실패했을 때도, 빚 갚을 때도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건 알아요. 그럼 이제는 어머니한테 빚을 갚을 때예요.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남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중요하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평생 참고 살았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근데 이제는 참고 싶지 않아요. 여보.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나도 생각하게 됐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당신도 어머니 편이 되어줘요. 이번만큼은.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생각해 볼게요. 완전한 찬성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와 지혜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도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일어나 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나는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괜찮아. 저는 딸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그날 밤, 우리 세 여자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딸의 생각들. 세 세대의 여성이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남편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친척들까지 불렀습니다. 작은아버지 내외, 시누이, 그리고 남편의 사촌들까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형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가족을 다 모으시고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겠답니다. 순간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82세에 재혼이라니 말이 됩니까?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친척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모두가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도 말렸어야지.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신우이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결정을 존중합니다. 뭐? 신우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왜 말립니까? 아니, 집안 체면은 생각도 안 하세요? 체면보다 어머니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거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좀 나오시라고 하세요. 작은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섭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거실로 나왔습니다.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보자 일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82세에 무슨 재혼입니까? 돌아가신 형님 생각은 안 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다들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형수, 이건 집안 대사야. 형수가 나설 일이 아니라고.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인데 제가 왜 나서면 안 됩니까? 아니, 며느리 주제에. 주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주제가 있습니까?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일했는데 말 한마디 못합니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형님, 입 닫히고 들어. 내 차례야.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등은 굽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굽지 않았습니다. 나는 19살에 이 집에 왔어. 중매로. 남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시집 왔지. 그리고 시집살이 시작됐어.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차갑게 대했어. 뭘 해도 혼났어. 밥이 짜다.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 아들을 못 낳는다. 매일 그런 소리를 들었어. 형님, 옛날 일을 왜? 아직 안 끝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평생 작은 목소리로 사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나를 안 도와줬어. 술만 마시고 돈만 날렸어. 사업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고. 누가 다 해결했는지 알아? 나야 나. 내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온갖 일 다 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나한테 손찌검했어. 때렸어. 많이 맞았어.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 다들 참으라고만 했지. 형님, 그게 뭐가 문제냐고. 남편이 원래 그런 거라고.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참았어. 참고, 참고, 또 참았어. 내 꿈도 없었고, 내 행복도 없었어. 그냥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어.
근데 누가 고맙다고 했어? 누가 나한테 잘했다고 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죽었어. 그리고 10년을 혼자 살았지. 그러면서 생각했어. 내 인생이 뭐였나? 나는 대체 뭘 위해 산 거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정호 씨를 만났어.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 나를 존중해줘. 내 말을 들어줘.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하지만 형님 나이가 뭐가 중요해? 82살이면 사랑하면 안 돼? 행복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게 뭐가 잘못이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도 다가와 할머니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할머니가 불행해야 해요? 지혜야, 너는 아직 어려서. 저 어리지 않아요. 지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여자라서 참고 살았던 거잖아요. 작은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누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야.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도 제대로 몰랐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당연히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네요. 괜찮다, 아들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도 그렇게 했네요. 어머니 편만 들고 아내 마음은 아내 아리고.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사과였습니다. 남편은 다시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혼하세요. 제가 축복할게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도, 지혜도 모두 울었습니다.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영희야. 네, 어머니. 고맙다. 내가 내 편이 되어줘서.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 회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방에만 계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식판을 들고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 가져다 드린 식사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몸 상하세요. 입맛이 없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식판을 내려놓고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한참 만에 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재혼 안 할까봐. 네.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철수도 찬성했잖아요. 지혜도 좋아했고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정호 씨한테도 미안하고
어머니. 그리고 무섭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정호 씨가 나를 실망하면 어쩌지?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 82살에 무슨 사랑이냐.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야지.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셨는데 다시 주저앉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정호 씨한테 전화해보세요.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아니야. 미안해서 어떻게 얼굴을 보겠니. 그날 저녁 이정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님, 저 이정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순자 씨가 요즘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저는 시어머니가 흔들리고 계시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그렇군요. 제가 병문안 가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머니는 재혼을 포기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새벽에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어머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야 해요. 우리는 급히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쓰러진 거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반대만 안 했어도.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도와드리면 돼요. 지혜가 학교 끝나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찬성했으면. 아니야, 지혜야. 시어머니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눈을 떴습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겁이 났어. 할머니,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이 무서웠어. 실패할까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나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네. 쓰러졌어. 이렇게 약한 사람이 무슨 재혼이냐.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해서 재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약하니까 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희야. 이정호 씨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세요. 어머니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호 씨였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계셨습니다. 순자 씨. 그분은 침대로 달려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 소식 듣고 바로 왔어요. 정호 씨. 미안해요. 제가 연락도 안 하고. 아니에요. 제가 미안하죠. 순자 씨한테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정호 씨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무리하지 마세요. 재혼은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순자 씨가 편안하시고 행복하신 거예요. 재혼이든 뭐든 순자 씨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옆에 있을게요. 어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혜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호 씨. 네, 순자 씨. 저 겁이 나요.
82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실패할까봐.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랑 같이 실패하면 되죠. 이정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가 두렵겠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용기를 내야죠. 어머니가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지혜도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결혼식 날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빨리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빠가 줄에 서줘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딸을 쳐다봤습니다. 내가? 네. 아빠가 어머니 재혼을 인정한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할게. 병실로 돌아가자 시어머니와 이정호 씨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두 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짜 잡으세요. 제가 모든 준비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니, 철수야? 네. 그리고 제가 줄에 서겠습니다. 주례를? 네. 제가 어머니 재혼을 축복한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정호 씨가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위님. 아니요. 제가 늦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어머니 편에 서준 것도, 나를 설득한 것도.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달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결혼식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따뜻한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대기실에서 어머니의 옷매무새를 다듬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예쁘세요. 연보라색 한복을 입으신 어머니는 정말 아름다우셨습니다. 8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한복을 입으니 우스워 보이지 않니? 아니요. 정말 예쁘세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계셨습니다. 긴장되세요? 응. 많이. 괜찮아요. 오늘은 어머니 날이에요. 어머니가 주인공이세요.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어머, 지혜야. 고맙구나. 지혜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오늘 할머니가 제일 예쁜 신부예요. 시어머니가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야.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용기를 내신 거예요. 아니야. 너와 지혜가 내 편이 되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했다. 30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어머니,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알아. 얼마나 힘들었을지.
근데 나는 너한테 내가 받은 상처를 그대로 줬어. 정말 미안하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혜도 함께 울었습니다. 세 세대의 여자가 함께 우는 모습을 거울에서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눈물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슬픔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라고. 식장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철수야. 남편이 어머니께 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친척들, 동네 어르신들, 노인정 친구들.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의 날이었으니까요.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셨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신 있게. 신랑 자리에는 이정호 씨가 서 계셨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으신 그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랑 옆에 서자 남편이 주례석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제 어머니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82세의 재혼이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남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용기가 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시집살이,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단 한 번도 어머니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82세의 나이에. 저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남편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지혜도, 그리고 하나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호 선배님. 남편이 신랑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가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이정호 씨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아들로서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제 입장만 생각해서. 철수야. 이제라도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닦으며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께서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이정호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주시겠습니까? 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저도 정호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시겠습니다. 이정호 씨가 새 반지를 어머니 손가락에 끼워드렸습니다. 반짝이는 은반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 넘게 끼고 계시던 낡은 반지를 빼고 그 자리에 새 반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낡은 반지를 벗어던지는 모습. 그것은 과거를 벗어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픔을 벗어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정호 씨에게 반지를 끼워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를. 아,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른 말씀하셨습니다. 식장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신랑 신부 하객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두 분이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정호 씨는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부럽다고 하셨고 어떤 이는 용기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나르다가 잠시 쉬려고 복도에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형수님. 네. 형수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편 들어주시고 오빠까지 설득하시고.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못했어요. 저도 반대했으니까.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머니 진짜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형수님도 힘드셨죠? 30년 동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저도 맨날 형수님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어머니 편만 들고.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저도 형수님 편이 될게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연대감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시어머니와 이정호 씨는 신혼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응, 영희야. 집 잘 부탁한다. 네, 걱정 마세요. 차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82세의 신혼여행.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 보니까 우리도 여행 한번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응. 결혼하고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30년 만에 처음 가보자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좋아요. 가요. 그리고 여보. 응? 사랑해요. 3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뒷좌석에서 지혜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글거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신 날, 저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아이고, 좋았어. 정말 좋았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정호 씨도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며느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아니에요. 두 분이 행복하시니 제가 더 기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제주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산책을 하고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어머니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영희야, 나 82년을 살았는데 이번 여행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정말요? 응.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지냈어.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저는 백미러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소녀 같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과 지혜가 반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오셨어요? 응, 아주 좋았다. 할머니, 이거 봐요. 지혜가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할머니 결혼식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SNS에 올렸는데 반응이 엄청 좋아요. 다들 할머니 멋지다고 하고 용기 있다고 하고. 정말? 시어머니가 놀라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82세의 사랑, 존경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어머니는 댓글들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는구나. 네, 할머니. 할머니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호 씨, 남편, 지혜, 그리고 저. 5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영희야, 음식 정말 맛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음식을 평가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야. 내가 고마워. 30년 동안 우리 집안 식사 다 차려줬잖니.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정호 씨도 요리 잘하시니까 우리가 가끔 저녁 준비할게. 어머니, 영희야, 너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라. 맨날 집에서 집안일만 하지 말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할게. 너는 쉬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안 돼. 오늘은 우리 차례야. 시어머니와 이정호 씨가 함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설거지를 안 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어? 응? 할머니는 재혼하셨잖아. 엄마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있긴 한데. 뭔데? 그림. 엄마 원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결혼하기 전에는 미대 다녔었거든. 진짜? 몰랐어. 근데 시집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그렸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 지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술학원 다녀. 아니면 집에서라도 그려. 내가 물감이랑 캔버스 사줄게. 하지만은 무슨.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남편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지혜 말이 맞아요.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관심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 저는 동네 미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붓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는 붓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술학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잘했다, 영희야.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을 한 거네. 나는 재혼, 너는 그림. 네, 어머니. 영희야.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30년 동안 못되게 굴고 내 꿈을 빼앗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야.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근데 시집 와서 다 포기했지. 그리고 너한테도 똑같이 하게 만들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져야 해. 우리 세대에서 끝내야 해. 지혜는 달라야 해. 지혜는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네, 어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술학원에서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가족 초상화였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지혜, 그리고 이정호 씨까지. 우리 5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잘 그렸다. 지혜가 감탄했습니다. 여보, 당신 재능 있었네요.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림을 오래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영희야, 고맙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그려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저도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발코니에 나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끼고 있던 이 반지. 예전에는 이 반지가 족쇄 같았습니다. 저를 묶어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의미. 여보.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뭐 생각해요? 그냥.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나도 그래요. 어머니 재혼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새로 시작하자고요. 지금부터. 응. 새로 시작하자.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이정호 씨가 TV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지혜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시어머니를 만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젊어 보여요. 행복하니까 그런가 봐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로 젊어 보이셨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변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피곤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꿈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술학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희 씨, 실력이 정말 좋으세요. 전시회에 작품 내보시는 게 어때요? 전시회요? 네. 다음 달에 동네 문화센터에서 학생 작품 전시회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가족에게 말하자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엄마 그림 많은 사람들이 봐야지. 지혜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나도 자랑하고 싶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영희야. 세상에 보여줘. 내 재능을. 시어머니도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전시회 날, 제 그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족 초상화, 우리 집 풍경, 시어머니의 미소를 담은 그림들. 따뜻한 그림이네요. 가족의 사랑이 느껴져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영희 씨, 축하해요. 이정호 씨가 샴페인을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해. 지혜가 환호했습니다. 여보, 자랑스러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영희야,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건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건배.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행복했다. 전시회도 성공적이었고 가족들이 축하해줬다. 그리고 깨달았다. 늦은 시작은 없다는 것을. 82세에 재혼한 어머니를 보며 55세에 그림을 다시 시작한 나를 보며 알았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요한 건 용기다.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혼을 선언하던 그날 밤에도 보름달이었습니다. 그 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을.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미술학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작품을 시작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내일 이정호 씨와 함께 등산을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